자, 두 번째가 주민 만나기와 참여자 선정입니다. 네. 주민 만나기 사회복지 기관들이 보통 이전에는 뚝뚝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관들 다 주변에 있는 그런 곳이 주거 지역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요새 이제 뭐 아파트 안에도 유치원 학교가 있어야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요. 또 노인 복지 시설이나 주거 시설들도 거의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쪽 공기 좋고 풍광 좋고 시끄러운 소리 없이 그냥 한적하게 지내는 것, 그런 것들을 최고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어르신들 잔병이 많으셔서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센터나 기관들, 주간보호센터가 거의 시내 중심지에서 차가 잘 다닐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들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어떻게 만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일상에서 늘 만나십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아웃리치 서비스 자주 나가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 주민들과 우리 기관을 공개하는 것도 자주 해야 되고요. 저희도 기관에 답을 다 없었어요. 아무나 오실 수 있게. 꼭 필요한 부분들 빼고. 발전시설이나 전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식당 이런 곳들은 좀 통제를 해서 문을 출입을 다 잠궈놓고 하지만 그 외에 공원이나 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들어오시게 돼. 잔디 심고 거기다 돌 심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길들을 다 표시해서 다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산책하시게. 그리고 또 저희 기관에 이제 아동양육시설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에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도록, 또 낮에 점심식 때 산책할 때 마을까지도 나가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프로그래밍 진행해서 보호자분들도 오시지만 마을 주민들도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 내에서 거리감들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뭘 하는지 또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사회 주민들과 늘 연결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동보호기관, 아동양육기관이라서 아동양육기관의 어떤 업무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게 이제 아동을 양육시설에 보내신 많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부모님들이 실제 아동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상담이나 또는 가족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 상반기에 했는데 1, 4분기에 이제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와 같이 지내면서 보통 주중에는 시설에 있다가 시설에 아이를 학교도 보내고 왔다가 주말에 온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몇 가정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갔다 오면 거의 힘없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거꾸로 초대를 해서 우리 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기관에서 다른 어떤 차들도 있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신 그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 다른 날 쉬시고 휴일에 주말에 진행하고 그리고 그분들 돌아가시고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면담을 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으셔서 계속 해나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던 프로그램들만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계속 어떤 면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만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또 기관에서 그 접점을 자꾸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주민 만나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사회복지 기관이 설 자리가 단단해져요. 저 기관 우리 지역에 있어도 좋아.
꼭 필요해. 뭔가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때 되면 뭐 하는 것 같은데 가서 참여하면 재밌고 아이들도 많고. 실제로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 빼고는 옛날 지어진 아파트들은요 아이가 없어요. 네. 다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중장년층 또는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뭐 이렇게 두 분 사시는 그런 집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예. 저희도 기관 옆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있는데 아이들 보러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청 좋아하세요. 막 아이들 귀여워하시고. 예. 대신 사전 교육을 몇 가지 해야 됩니다. 아이 함부로만 터치하지 마시고 물어보고 하는 것들 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런데 많이 찾아가서 만나시죠. 식당이나 미용실이나 아니면 동네 주민들 뭐 찾아서 만나실 때도 많고요.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무작위로 만나게 되는 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조사론을 제기한 것처럼 그 욕구조사할 때처럼 뭐 집중 인터뷰를 한다거나 초점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막 가서 만나는 대상을 선정해서 만나는 것이 이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만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관계들이 잘 되어야 나중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거나 할 때 참여자로 핵심 참여자가 됐든 주변 참여자가 됐든 참여자로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평상시에 관계들이 되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이 참여자 선정에 관한 문제들이 좀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되는데요. 참여자를 또는 클라이언트를 능동적인 참여자를 볼 거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수혜자로만 볼 거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겨울에 김장 나누기라든가 아니면 뭐 겨울 외주 서비스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나눠주기만 할 거냐 아니면 그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을 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다른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A팀에서 하고 저희가 기관이 법인에 몇 개가 있으니까 이쪽도 해보고 저쪽도 해봐요. 좀 거리가 떨어져서 서로 잘 모르는. 죄송한데 결과값이 어떨 때는요. 저기는 100점 나오지만 여기는 60점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똑같은 사회복지사가 하는데. 저런 차이죠. 사회복지사 또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근데 그 팀을 또 잘 평가를 해보면 죄송한데 이 장이 그 부서의 팀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컨디션도 좋아야죠. 기분 나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몇 달 동안 집안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안에 누가 편찮으시거나 해서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그것도 어려워지죠. 결과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외부 환경 요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서 어떤 업무에 부담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조정해 준다거나 순서를 좀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뭐 오한이 있으면 조금 그렇게 좀 할 때까지 좀 옆으로 빼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도 또 참여자들의 어떤 상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슈퍼바이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 참여자라고 하는 의미가 주변 참여자, 그 다음에 뭐 핵심 참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수혜자 아니면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안 쓰고 참여자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전에 다른 어떤 교재나 책들은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시각이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서비스를 주는 거야. 왜? 나는 사회복지사고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와서 클라이언트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면 참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인 나와 우리 기관과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거랑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그냥 클라이언트 선정이라고 쓰는 거랑 프로그램의 참여자라고 쓰는 거랑은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라 그러면 클라이언트란 말보다는 기획을 할 때부터 프로그램의 참여자, 나랑 함께 갈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우리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프로그램의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선정, 참여자 선정 이런 문제는 저희가 조사론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점점 줄여오죠. 네.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 집단에서 문제 집단으로, 문제 집단에서 이제 일반 참여자 집단으로,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요. 뭐 돈도 많고 기관의 어떤 여유도 많고 공간도 넓으면 문제 있는 모든 분들을 갖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제한, 뭐 재정적인 제한,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클라이언트 욕구가 우선되는 거죠. 그동안은 거의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된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거의 법으로 정한, 행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들어있는 국민기초생활 수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거의 의무 대상이 되었죠. 뭐 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뭐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특정 기관들도 다 타겟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프로포자를 해서 외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는 경우들은 사회에서 앞으로 생길 문제나 또는 예상되는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문제들, 기존의 행정에서 해오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도전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바로 이러한 당연히 그런 분들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클라이언트 욕구가 우선되는 그런 어떤 선정 핵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욕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업무의 클라이언트 욕구를 선후경중을 우선순위를 좀 따져줘야 되는 거죠. 욕구는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 누구나 욕구가 있죠. 누구나. 근데 그 욕구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어떤 것들을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부터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자가 분명해진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도 당연히 분명해지죠.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것들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홍보,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통 기관들 아까 보니까 이게 막 삼성생명 뭐 막 보이는데 이런 어떤 그 판매하는 세일하시는 분들이 홍보나 마케팅은 뭐 전문가시죠. 그리고 가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저희 이렇게 운전자 보험이나 뭐 건강 때문에 보험을 갱신하거나 할 때 이렇게 보면 보험 하시는 분들 상담사보다 말씀을 더 잘하세요. 야, 그래서 이건 경험으로 배우지 않아도 상대 마음을, 상대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거의 그 대화 수준이 상담사 수준이에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간혹 여쭤 상담 공부를 따로 하세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뭐 맞춰가는 거죠, 눈높이. 근데 그 원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이다. 또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야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해서 사인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 또 홍보를 하는 이유는 동일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 기관에서 홍보 마케팅은 대개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이전에는요 어떤 홍보를 할 때도 DM이라고 해서 책자나 우편물들을 막 무작위로도 보내기도 하고요, 이용자분들한테도 다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ICT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거의 뭐 인터넷, 홈페이지, 예, 그리고 이사회 그 기관의 운영이나 법인의 운영 사항들도 반드시 법인 홈페이지에 이사회 회의록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그 상급기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예, 굉장히 투명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기관에 대한 홍보나 또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또 사회복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은 어쨌든 이런 홍보를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다. 마켓이라는 게 원래 영어 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소비자들이 고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매력 있고 당신이 선택했을 때 당신에게 충분한 효용성을 또는 효능감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공익 마케팅 하나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시기를 정상적으로 형성하기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라는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아, 이게 참.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더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시기를 정상적으로 형성하기 잠깐 앞으로 쉬었다가요. 너한테 제가 계속 이거 필요한 손보고 거니까 이어서 하도록 대충 하겠습니다.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연아, 너 주사. 몰라요, 동작하죠. 외국이나 우동하고. 이선생님, 오늘 바리바리에서 왔어? 응? 소금가? 샐러드인데 왜 키가 커? 자, 마케팅. 요새 소셜 마케팅이라고 공익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시기를 정상적으로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연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연아, 밥 먹어. 어머, 잠깐.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좀. 세연이 이제부터 장보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조금 이제 경상도 쪽 분들이시네. 세윤아, 조금 다이를 내리고 나서. 주사해야지. 주사. 어?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그래, 먹어. 야, 세윤아. 또 왜? 아,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설거지는 남편이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아 이게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깜빡깜빡이야.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히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윤아, 이것도 좀 먹어봐. 내 몸에 좋은 거야. 아 좀.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일단 이상하더라.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어떠세요? 있으니까? 아니 슬프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피아 사회복지 마케팅을 보면서 이런 것들 공익 마케팅을 보는 이유가 보호자에서 보고 당하는 마우스가 또 어디 갔어? 자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사회적 공익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얘기하는 소셜 마케팅.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어떤 기업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어떤 관심들을 끌어들여서 어떤 참여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공동의 관심사를 갖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공익의 목적을 갖고 하는 마케팅 방법이거든요. 네, PR 방법인 거죠. 굉장히 마음에 와닿으시죠?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계속 그 뭐라고 그러더라. 폭삭 소가수다를 좀 보라고 저보고. 같이 봐야 돼요. 같이. 그래서 눈물을 흘릴 거다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 아이 시집 보내기 전에 뭐라고 그랬는데 바빠 죽겠는데. 예, 보라고 해서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기관에서 마케팅한다, PR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마케팅 기법들이 이제 사회복지에도 넘어온 건데요.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 기관에 또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사회복지사 그럼 다 손들었대요.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사회복지사 뭐 이런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중에서 선택받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행정조직이나 기관들이 있는데, 공공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라는 이 분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떨 때 일반의 국민들이 그 기관의 서비스를 필요하다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에서도 굉장히 마케팅이나 PR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주로 사용했던 게 인편 매체나 DM 인편으로 보내거나 사람과 사람끼리 했던 것들. 근데 요즘에 이제 시각 매체, 홈페이지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고요. 또 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 요즘에 1인 브로드캐스트 하는 BJ, 저희 기관에도 사회복지사 블로그, 브이로그 하는 친구들이 몇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뭐 이렇게 뭐 사가지고 휴대폰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들고 다니면 기관도 하루 종일 돌아, 이거 저희 팔로워가 많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저 상여금 받아야 돼요. 뭐 그런데 제가 그 만에는 안 들어갔는데 몰라 이거 많으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늘 불특정 다수에게도 알리기도 하고요. 관심이 있는 또 이용자분들이나 예비 참여자들에게 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나 마케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케팅을 할 때 주의할 사항, 첫 번째가 인권에 대한 보호입니다. 마치 클라이언트나 기관의 이용자나 그 생활시설자들을 마치 어떤 사물을 바라보듯이 판매의 대상으로 바라보듯이 하는 이런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행위 자체는 사회복지의 본래의 가치 기준이나 윤리 기준으로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가장 효과적인 전달은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처럼 글로 아무리 안 읽어요.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읽으려면 물론 기억에 남겠지만 그게 시각으로 한번 딱 보여지는, 아까 당뇨나 치매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의 또는 모녀지간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영상으로 잠깐 한 2, 3분 보면 다 가슴에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논문 쓰세요 하면 어렵지만 그럼 다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요즘엔 5분도 싫다 그래서 요즘 뭐 또 쇼트인가 해서 뭐 한 10초 안에 끝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점점 효과적인 어떤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의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 쇼츠나 이런 것들은 감성적인 부분들이 하는 부분들, 사람들의 뇌가 전체적으로 발달하지 않는데요. 그 부분만 발달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영상을 화면체 캡처해서 하는 부분들만 뇌부위가 발달을 하고, 그 외에 읽거나 쓰거나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뭐 배려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달해야 될 부분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 면만 발달하는 경우가 크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도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제가 좀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할 때 너무 시각적으로만 쫓아간다. 너는 너무 한 방향으로 치중한 것들은 조금 좀 이렇게 좀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대상에 따라서 또는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 욕구에 따라서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게 60%를 넘지 않도록 다른 부분들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전인간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냥 단편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도 보면 지금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 가서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여기 가면 슬프기도 하고 여기 가면 화나기도 해요. 이게 다 같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은 또 굉장히 기억이 잘 되는데 아까 보는 것처럼 우리 하고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날 때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 몇 분이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예.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70인데 이 작은 것까지 다 기억나면 7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어떤 스토리가 다 기억이 나면 죄송한데 머리 터져요. 예. 그냥 다 잃어버리라고 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아니면 아주 슬픈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는 것들이 지극히 건강하고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만 발달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나 총괄 담당들은 이걸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검토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포잘을 내면 평가받아서 채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평가자들이 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끝나면 제가 한 3년 전에 어떤 프로젝트들 아니면 사례를 하나 들고 평가표를 하나씩 드려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시면 그게 작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자들이 바라보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아마 이해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한번 사례를 지금 공개해도 좋은지를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아직 답을 도청해서 지금 안 주셔서 그 답이 오면 필요한 부분들 좀 빼고 객관적인 공통적인 부분들만 한번 바라보시고 한 3개의 기관의 제안서를 받아보고 그 중에서 그럼 어떤 기관을 선택을 하실지를 한번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그 중에서 결정하시고 또 왜 결정하게 됐는지를 같이 토의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 네트워크라고 하죠. 예. 네트워크는 그물, 작업, 이라고 하면 그물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네트워크란 말 많이 쓰시죠.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는 거죠. 마치 거미집처럼, 그물처럼.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물처럼 연결이 돼요. 예. 일단 가족에서부터. 여러분들 생태도 이런 거 많이 그리시죠. 예, 사회복지 공부하시면서 하셨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가게도 그리고 생태도 그리고 초기 사정할 때 다 아시죠? 그럼 그 생태도가 바로 이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거예요. 개인을 둘러싼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어떤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계는 어떤지, 긍정적인 관계인지 부정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에너지가 나한테서만 저쪽으로 가는 건지, 저쪽도 나를 좋아하는 상호 관계인지, 일방적인 관계인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왜 하필이면 프로포잘 얘기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마케팅도 해야 된다, 홍보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마치 프로포잘 하나가 지역사회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또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의 전체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프로포잘이 실제로는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모든 일의 압축이거든요. 프로포잘 잘 하시는 분들이 기관에서 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오시면 프로포잘 하는 곳에 해보세요, 아니면 참여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안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포잘 하나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하셨을 때처럼 지역사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무형의 자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만으로 또는 자원만으로는 진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포잘을 하는 이유처럼 앞으로 생길 사회 문제 또는 우리 기관에서 관심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안 돼서 하는 문제들은 외부의 자원을 모아서 하는데 그때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외부 자원들을 공모를 했을 때 진행을 하려면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좀 다르죠. 그러면 새로운 자원들,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가 되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여러분들 사례관리 공부를 하셨지만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우리 기관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진전이 없거나 클라이언트의 목적 달성을 못하면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전원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기관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네트워킹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과 연계를 통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 또는 그 기관에서도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 기관으로 또 연결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바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에도 잡음, 노이즈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을 수 없죠. 기관 간의 관계도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